안녕하세요. IT 금융정보보단의 김유미 선임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 드릴 내용은 국민 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과제의 그 네 번째 과제로서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대에 좀 더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신용평가사 그리고 농협은행 그리고 KB은행에서도 배석하고 계시니 질의해 주시면 원활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의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고 그 세부 과제로서 통신, 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신용평가 시 반영하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지난 9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감원은 신용조회 회사와 함께 그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내일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 정보의 신용평가 반영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신용조회 회사들 CB라고 합니다. 선진 외국과는 달리 주로 연체 이력과 같은 부정적인 금융 거래 정보를 기초로 해서 개인신용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납부 실적과 같은 비금융 거래 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개인정보의 활용보다는 보호를 우선시하는 문화, 공공기관 등의 정보 제공에 대한 소극적 태도 또 CB사의 적극적인 비금융 거래 정보 수집 노력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 아래 이 페이지에 있는 아래 도표를 보시면 국내 CB사들의 개인신용 평가의 주요 평가 요소 카테고리와 실제로 일부 내용 그리고 활용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부정적 금융거래 정보 위주의 개인신용평가 관행으로 인해서 금융 소비자의 보다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에 한계가 있고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약 1,000만 명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 thin file라고 합니다.로 분류되어서 4 내지 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거나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1에서 3등급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래 도표를 보시면 현재 4 내지 6등급의 그 신용정보 부족 고객군들의 신용등급이 분포하고 있는 현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1월 2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 공공요금에 대한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조회 회사에 제출을 하면은 개인신용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가점 부여 대상자를 보면은 CB의 개인신용 평가 시에 비금융 거래 정보의 반영을 일단 희망하는 금융 소비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 통신이라든지 공공요금을 연체 없이 납부한 정빈 자료를 CB에 제출한 자에 해당합니다. 그 정빈 자료 제출이 속한 달 또는 전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청구된 요금을 연체 없이 원래 기한 내에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에 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페이지 그 밑쪽에 보면 가점 부여 대상 정보와 정빈 자료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 공공요금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고, 공통적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주민등록 초본과 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본인이 해당 정보 보유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납부 실적 증빙 자료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별첨 2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공공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B 고객센터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송부를 하실 수 있고, 또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나이스 평가 정보와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주소와 연락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CB사들은 국민과 농협은행의 전국 한 2,000여 개의 지점에다가 안내 창구를 마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 팜플렛을 요금 훈합 우편 봉투와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별첨 3에 보면은 그 브로셔 안내 팜플렛이 참고 자료로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제출 증빙 자료에 대한 확인 그리고 회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B사는 금융 소비자가 제출한 비금융 거래 정보 증빙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점 부여 대상 자료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일주일 이내로 그 결과를 자료 제출자에게 회신할 것입니다. 가점 부여 방식을 보시겠습니다. CB사가 자사의 신용평가 모형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향후 2, 3년간은 아래 도표와 있는 방식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잠시 보시면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는 6개월 이상의 성실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되 비금융 거래 유형이나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5 내지 10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공공정보면 10점 정도, 그리고 통신요금이나 민간정보에 한해서는 5점 정도를 가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크레딧 뷰로는 6개월 이상의 성실 납부 실정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되 성실 납부 기간에 따라서 5 내지 15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B사는 2, 3년 후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과 불량률과의 UMS이 사실은 통계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는 가점 부여 방식이 아닌 신용평가 요소의 하나로 채택을 해서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유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부여를 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통신 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 증빙 자료를 매 6개월마다 계속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중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CB는 부여한 가점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비금융 거래 정보 수집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금융 거래 정보 보유기관, 즉 통신회사나 공공기관이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 정보를 CB사에 직접 자동적으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행일은 CB사가 관련 신용평가 모형 프로그램 구축을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 달 21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통신 공공요금 성실 납부 정보를 수집을 시작하고 따라서 통신 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
등급에 대한 제출을 통해서 자신의 신용 등급을 올리고자 하는 소비자분들은 내일부터 관련 정빙 자료를 CB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B는 비금융 거래 정보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해당 금융 소비자의 정기 신용 평가 시에 월 2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CB사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신용평가 대상자 약 4,652만 명입니다. 전원이 통신이나 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 정보를 제출해서 적정성을 인정받는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에는 최대 708만 명 총 그 대상 인원의 15.2%에 해당합니다. 이 708명에 대한 신용 등급이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 가운데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어서 신용정보가 부족한 틴 파일러에 분류되는 약 932만 명 중에서는 34%에 해당하는 최대 317만 명에 대한 신용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7페이지에서 실제적으로 금융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B사의 신용등급 상승 추정 결과 및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 금리와 평균 대출 금액 그리고 대출 보유자 등을 기초로 해서 추정해 본 결과로는 신용등급 상승자가 708만 명이 최대 4.6조 원의 이자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운데 317만 명의 틴 파일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최대 2조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8페이지에서는 서민금융 프로그램 성실 상환자에 대한 가점 부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조회회사는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신용 등급을 산정을 할 때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만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세희망홀씨 그리고 햇살론, 박고드림론 등 다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도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소금융을 통해서 5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300만 원을 실제로 상환한 소비자가 세희망홀씨에서 5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400만 원을 상환한 소비자보다 실제 신용등급 산정 시에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9페이지입니다. 개선 방안으로 2016년 1월 21일 내일부터 세희망홀씨 그리고 햇살론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도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정보는 금융회사와 CB 간에 자동적으로 특정 코드를 부여해서 제공이 되고 인식이 되므로 금융 소비자가 별도로 정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가점 부여 대상은 미소금융대출과 동일하게 연체 없이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부채 전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채무라 함은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를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그 다중채무자 및 연체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점 부여 방식은 CB사가 자사의 신용평가 모형 등을 감안을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현재로는 나이스 평가 정보는 상환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5점을 부여할 예정이고 코리아 크레딧 뷰로는 상환 수준에 따라서 5 내지 10점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바꿔드림론 성실 상환자의 경우에는 CB의 관련 정보가 현재로는 수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2016년 상반기 중에 금융회사로부터 동대출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CB 추정 결과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신용평가 시 가점 부여로 서민금융 이용자 중 14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4,000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 3,000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 이용 비용 절감 효과 부분입니다. CB의 신용등급 상승 추정 결과 그리고 평균 대출 그리고 평균 금리와 대출 금액 그리고 대출자를 기반을 해서 추정한 결과 신용등급 상승자 14,000명이 최대 350